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으라차차 오늘 또 생방송입니다. 정말 용케 그 바쁜 와중에 생방송 잘 사수하고 있죠? 예, 늘 들어주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생방송이 도리라고 생각되는 그 마음으로 무조건 달려옵니다. 예, 오늘은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상근하는 우리 김남희 변호사님이 오셨어요. 특히 박근혜 정권이 무려 1조 원이 넘는 새정치민주당 김용익 의원 트위터에 하면 2조 원대의 지역 복지 사업들을 무참하게 지금 폐기하거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주말 집회 이야기도 잠깐 제가 목격한 거 잠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남희 변호사님 NGO에 상근하고 있는데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올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빅맥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와퍼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바비박스에 담겨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근사하게 당신의 식사 시간을 채워줍니다. 먹방 하종우도 차기작의 추가씬을 요청했다던 바비박스. 학동역 1번 출구 KFC 그 윗집 바비박. 패스트푸드 하면 우리가 햄버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건강에 안 좋죠. 네. 그런데 이제는 밥으로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포장이 햄버거 포장 같아요, 진짜. 더 저는 멋있다고 세련돼 봅니다. 세련됐어요. 되게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 박스 안에 있는 밥을 숟가락으로 벤치에 앉아서 퍼먹으면 굉장히 그 모양이 네. 잘 살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가에서 굉장히 바쁜 비즈니스맨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요, 전국 곳곳에 있는 그 바비박스 매장에 방문하셔서 9,000원 이상 사시면 이 바비박스 페이스 버러 페이스 보틀입니다. 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나는 페이스 벌을 왜 세워놔 했지. 그러니까요. 발음 정확하게 해. 예. 네. 그리고 뭐 방문 후기 또 SNS에 올리면 아이패드, 디카 많은 상품들이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맛을 보시면 점심 한 끼 아주 충분하게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비빵.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네.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네.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네.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의 톡톡, 이불의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으라차차. 댓글 남겨주시면 재밌기도 하고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기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지난 토요일 집회 때 제가 오후 한 2시부터 새벽 1시까지 전 과정을 목격을 하고 함께 참여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국민TV 거기서 생방송 됐잖아요. 김용민 PD님이랑 고상만 수사반장님, 손병희 가수님 다 만났거든요. 우리 현상윤 이사장님. 저도 출연도 했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몇백 명 모여가지고 즉석 생방송 할 때 거기서 막 평소에 아이디로 댓글 달아주신 분들 여러 명 만났어요. 찌질찌다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찌질찌다님도 만나고 와이로님도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 달아두시면 제가 다 기억하고 있다가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예, 우리 스튜디오에 참여연대에서 상근하고 있는 우리 김남희 변호사님 오셨는데 인사 한번 멋있게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안진걸 처장님과 같이 일하고 있는 김남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제가, 우리 김남희 변호사님과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었군요. 이렇게 좋은 분하고 멋진 분하고 일을 하게 돼서 저도 영광인데, 여기 국민TV에서 일을 할 때는 제가 주로 일하는 참여연대, 또 연대기구 경제민주화 네트워크나 반값 등록금 국민보험 이런 이야기 거의 하지 않고, 오로지 오신 분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가끔 모르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제가 참여연대 상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 김남희 팀장님하고 또 복지운동을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참여연대는 한 20개, 15개 활동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 사회복지위원회하고 조세정의를 총괄하는 조세재정 개혁센터를 맡고 계시는데, 우리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은 참고로 이제 모 로펌에서 변호사로 계시다가 뜻한 바 있어서 NGO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응원의 박수, 응원의 댓글 막 남겨주셔야 되는 거 알죠? 많은 연봉과 그런 무난한 삶을 포기하고 NGO로 오신 거거든요. 시민단체로. 자, 김남희 팀장님, 왜 NGO로 오시게 된 거예요? 으라차차 독자들한테, 우리 국민TV 청취자들에게 간략하게 그 말씀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하고 오늘 지역복지 파괴하는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 다뤄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로펌에서 이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법률 업무를 주로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좀 제 성격이나 제 관심사랑 잘 안 맞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일이 좀 재미가 없고 제가 발전되지도 않는 느낌이 들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 엄마가 되면서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는 좀 더 없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더 모두 평등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근데 좀 일을 찾아봤어요. 근데 참여연대에서 다행히 저를 받아주셔서 그때부터 참여연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오셨어요. 로펌에 있으면 급여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겠지만 우리 참여연대에서 일하는 시민단체 일하는 이런 보람과 긍지 그리고 이런 건 덜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 또 참여연대로 김남희 변호사님이 일하러 오시니까 국민TV까지 이렇게 같이 출연해서 벌써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애별리고님께서 김남희 변호사님도 어서 오세요. 문강님, 바부은주님, 얼공방님, 윙스님, 선마님, 민초드랑님 다 댓글 달아주고 계세요. 지금 김남희 변호사님도 한번 봐보세요. 네네. 특히 선마님께서는 출석합니다. 숨이 차게 바쁘게 달려오신 느낌, 방송 잘 듣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김남희 변호사님은 국회에서 그 한국투자공사 사장 여러분 보셨죠? 정말 황당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감사원이 살짝 먼저 정보를 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파면 또는 해임당하기 전에 미리 사직서를 내서 퇴직금 7천만 원을 또
아주 알짜로 챙기는 정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도덕성 이렇게 꽝이어도 되는 건지 그 회의하고 오신 거죠? 네, 김남희 팀장님. 네. 고발도 하신다면서요? 네네, 이 안홍철. 예, 그거 잠깐 이야기해주세요. 우리 이 청취자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을 거예요. 한국투자공사, 그 최경환 부총리의 측근이자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과 망발한 사람입니다. 예. 네네, 이분이 그 박근혜 대통령 선거운동을 예전에 하고. 그렇죠. 네. 사실은 전문성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좀 별로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분인데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되었는데요. 본인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회의에 다 들어가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여를 하고 그리고 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좀 운용사로 선정하기 위해서 그 딸 운영하는 회사에 막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딸이 근무하는 회사를 운용사로 선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자신이 투자하려고 하는 그 한국투자공사라는 게 우리나라 자산을 가지고 외국에 투자하는 그런 공사거든요. 근데 외국에 투자를 하기 전에 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고급 호텔에 가서 묵고 이 호텔 방이 알고 보니까 2,100만 원이에요. 하룻밤에 2,100만 원. 그런 데가 있나요? 네, 저도 그런 데가 있다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천국. 네네, 파리에 에펠탑이 바라 보이는 곳에 있는 파리에서 제일 고급 호텔인데. 파리는 지금 슬프지만. 네네, 그렇죠. 에펠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호텔인데 이게 2,100만 원인데 여기를 90만 원 내고 묵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실은 2,000만 원은 그 호텔에서 부당으로 제공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투자를 해주고 그리고 직원들 중에 이분이 또 이제 그 정부 돈은 마음대로 쓰는데 자기 후배들 챙기는 건 또 그렇게 살뜰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기가 막힌 인간들입니다. 자기 좀 측근이나 이런 분들을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하면서 원래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그 해외 지사에서 빼와가지고 와서 무슨 직무대행으로 앉히고 그 보증금 5억 원을 회사 돈으로 내주고 기사랑 비서 이런 사람들도 그냥 달아주고 하여튼 굉장히 이것저것 회사를 마음대로 운영했던 그런 정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감사를 하니까 감사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또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먼저 잘리기 전에 그냥 자기가 사임서를 제출을 한 거죠. 그래서 퇴직금까지 챙겨가지고 감사하면서 누가 이렇게 나갔다고 살짝 합니다. 찔러준 거죠. 그 박근혜 정권 측근들 곳곳에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건 저희도 증거는 없는데요. 어쨌든 딱 그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그만두고 그만두면서 퇴직금까지 지금 받아가려고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남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 최경환 부총리의 최측근이자 박근혜 대통령 선거운동을 한 사람인데 기가 막힌 불법과 황당한 짓을 저질러서 지금 딱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민변 참여연대 등이 고발할 예정인데요. 바로 이렇게 NGO들이 백방에서 발로 뛰고 있습니다. 길거리 투쟁도 동참하지만 한편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뛰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안홍철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자기 한 게 아니에요. 김남희 팀장님 저도 이야기 듣겠는데 최경환 부총리하고 친하거든요. 최경환 부총리 백으로 들어왔다는 소리도 있잖아요. 이게 한국투자공사 기재부 관리니까. 네네, 그렇다고 하죠. 최경환이 어떤 짓을 했냐면 자기 인턴이 3,000등인가 했는데 20등인가로 조작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그리고 자기 운전기사도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직을 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다 한 자리씩, 두 자리, 세 자리씩 내 측근들 다 해먹고 국가 돈으로 여기저기 다 선심쓰듯이 돈 써갖고 회사 손해를 끼쳐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역사를 마음대로 고치는 대통령도 있는데 자기 딸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거죠. 지금 이자들의 특징이. 네네. 자기 사람 챙기는 거는 하여튼 거의 그냥 조폭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력을 딱 유지를 하고. 좋습니다. 우리 문강님께서 김남희 변호사님 목소리가 아름답습니다. 근데 남인데 난으로 하셨는데 난초의 난이 아니고 남입니다. 남. 그리고 윙스님, 김남희 변호사님을 하셨는데, 그래 놓고 희로 수정을 해주셨어요. 김남희 변호사님으로. 여러분 꽤 많이 잘하시는데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남희 변호사님 쓴 어느 젊은 변호사의 고백책도 올려놓으신 분이 있네요. 윙스님. 그들은 어떻게 최고 권력을 위해 일하는가. 젊은 변호사의 고백. 이 책 저도 다 읽어왔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댓글 달아주신 분들, 한 분을 선정해서 책을 제가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예, 사무실에 보니까 2-3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은 너무 작은 것 같고요. 여러분 2분을 선정해서 김남희 변호사님이 쓴 젊은 변호사의 고백 으라차차 역사상 처음으로 경품을 내거는데 댓글 달아주시면 진짜로 무작위로 그냥 추천해가지고 2권 보내겠습니다. 예, 민초ጥ랑님께서 혼이 비정상인 인간인가 봐요. 뭐 이렇게도 올려주시고 아무튼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추석 체크해 주신데 특히 이제 윙스님께서 로펌보다는 NGO 활동이 훨씬 낫지 않냐, 잘 오셨다라고 되게 환영해 주셨어요. 김남희. 감사합니다. 예, 혼이와 둥이님께서도 김남희 변호사님 낮은 대로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낮고 민초들이 사는 거. 하지만 아름답고 긍지가 넘치는 곳이 우리 민초들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만들고 있어요. 해일조선을 해븐조선으로 만들고 있는 김남희 팀장, 변호사인데 복지저세팀장입니다. 참고로. 오늘 오신 것은 지금 박근혜 정권이 뭐 나쁜 짓 너무 많이 하는데 황당하게 이게 약간 액수의 차이 있는 것 같은데 1조 원 정도의 지역 복지 사업을 아예 없애게 하거나 못하게 한다면서요. 그 이야기를. 근데 오늘 보니까 김용익 의원님은 네. 2조 원대라고 이렇게 트위터를 하셨더라고요. 분노하셔가지고 네. 약간 뭐 추가로 된 게 있나 보죠. 조사가. 그게 아마 네. 그 정부에서 처음 발표한 자료에는 1조 원 정도 나와 있었는데요. 예. 지금 그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그 사업만 정비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과 유사한 사업까지 지금 많이 정비를 하고 있는. 정부에서 압박하니까. 네, 정부에서 예. 이런 것들을 정비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2조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확인은 안 되네요. 예. 아무튼 줄잡아 6조에서 뭐 더 많게는 최대 2조까지 지금 안 그래도 없는 복지를 지자체하고 있는 없애라. 네네네. 그 배경과 경과 좀 길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좀 그 역사가 있는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이제 그 국회의원 시절에 거의 법안을 내지는 않으셨는데 유일하게 대표 발의를 해서 거의 유일하게 통과시킨 법안이 있어요. 그 법안이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법의 내용에 보면 이제 한국형 복지국가를 설립하기 위해서 뭐 근거를 만든다고 했는데 중요한 내용은 사회보장위원회라는 정부 그 국무총리 산하위원회를 만들어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심의하고 조정을 하게 하는데요. 이게 근거를 이제 그 지자체가 앞으로 무슨 복지 사업을 새로 하려고 하면 그거를 사회보장위원회가 없애라 마라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어놨어요. 네, 근데 그 근거를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안 되다가 이제 최근에 한 1-2년 전부터 그 몇몇 이제 진보적인 지자체장들이 좋은 복지들을 그 지역에서 시행하기 시작했잖아요. 성남시, 서울시, 충청남도 많은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제대로 복지를 안 하니까 이렇게 지역에서 조금 좋은 복지제도들이 막 만들어지고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지니까 이제 이 사회보장위원회가 원래는 휴면 상태로 거의 일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게 어떤 활동들이냐면 지자체에서 이제 좋은 복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게 지역 간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하면서 막 새로운 시작하는 그 사업을 못하게 막는 일들이었고요. 그래서 뭐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것들도 하지 말라고 하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 이런 것들도 계속 지금 이 사회보장기본법상 근거로 해서 이거 하지 말라고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정부가 그걸로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 막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기존에 하고 있었던 전국 그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 복지 사업을 전부 털었어요. 전수조사를 했어요. 8천 몇 개를. 정말 할 일 없네요. 그러니까 상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요. 없애려고. 혹시 뭐 이 중에서 깎을 게 있나 해가지고 8천 몇백 개를. 청개구리 정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이고. 각 지자체에서는 모든 사업을 다 올려보내라고 한 다음에 그걸 다 정리를 하더니 이 중에 1,496개, 그러니까 약 1,500개 정도를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랑 비슷하니까 이거는 이제 없애라고 공문을 내려보낸 거죠. 그게 지난 8월 달 일이고요. 근데 진짜 너무 그 명단에 저도 이제 입수를 했는데요. 너무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됐던 위안부 할머니 생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위안부 할머니들께 드리는 이 지원금이 너무 얼마 안 돼요. 이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0만 원? 예, 그러니까 70만 원, 80만 원. 예,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예. 사실은 생활하기도 너무 어려운 수준이니까. 의료비 있으면 뭐 남는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굉장히 이제 열악한 상황이니까 그 지자체에서 한 5, 60만 원을 더 지급했는데 이게 이제 중복이라고 깎으라고 그 명단에 들어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그나마 정말 없는 복지 지자체에서 조금 보태줬는데 그걸 전부 깎으라고 하는데 이게 웬 말인가 하고 굉장히 이제 황당해하고 그러니까.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방금 우리 김남희 변호사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셨죠? 지난 주말에 우리 농민을 사실상 죽이려고 작정한 것처럼 우리 국민들을 공격하는 이 문제로 지금 세상이 아주 뜨겁고 시끄럽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관심 많으실 텐데요. 좀 이따 저도 제가 목격한 거 잠깐 이야기해 드릴 건데 일단 또 하나 분노한 일이 생겼습니다. 일본군 송로의 피할머니들에게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깎아라. 중증장애인들 활동보조인 지자체에서 국가가 안 해주니까 추가로 지원해 준 것도 깎아라. 뭐 노인, 아동, 청년, 뭐 공공산후조리원, 성남시 청년배당,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 여러분도 잘 아는 박원 시장의 청년수당, 이런 걸 다 깎거나 10일 거는 게 지금 박근혜 정권이고 그 규모가 작게는 1조 원에서 많게는 2조 원까지 달한다는 게 야당과 지금 시민사단체의 분석입니다. 이 보통 폭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전국의 복지단체들 분노가 심각하고 우리 김남희 팀장도 매일처럼 우리 지역 복지단체들과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모시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남희 변호사님이 쓴 젊은 변호사의 고백 제가 두 분한테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마침 바로 민초뜨랑님이 댓글을 2개 허니와 동희님께서 경품 띠용 이렇게 해서 민초뜨랑님과 허니와 동희님께 일단 2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댓글 코너에 주소 남겨놓으시면 김남희 변호사님 사인하고 저는 뭐 사인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 말씀해서 저희들이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초뜨랑님께서는 최경환 아직도 잘해있나요? 예, 경제부총리 하면서 나쁜 짓 많이 하고 재벌 대기업 특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총선 나갈 거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고 경제를 망치고 있는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고 분노하고요. 그다음에 허니와 동희님께서는 경품뿐만 아니라 11월 21일 3시에 우리 국민TV 대구 경북 지역 조합원 총회를 한답니다. 그래서 안내 게시판 올려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홍보도 해드립니다. 11월 21일 3시에 대구 경북 지역 우리 국민TV 조합원 청취자들 총회 하니까 여러분들 안내 잘 찾아보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김남희 변호사님하고 여러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방금 저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렇게 1조 원이 넘는 깎는 거 일본군 송로의 피해 할머니들 뭐에도 뭐 여러 사례들이 지금 발굴돼서 각계각층이 지금 분노가 심각한 거로 알고 있는데 피해도 크고 네네. 몇 가지 사례를 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네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앙정부가 해줘야 될 일을 지자체가 하고 있었던 거죠, 복지를. 중앙정부가 제대로 못 해주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조금씩 해주고 있던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1496개 명단을 거의 다 봤어요. 거의 다 훑어봤는데 그러니까 2,000개나 되는 그 사업을 다 없애라. 네, 1,500개, 1,500개를 다 없애라고 하는데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은 진짜 그 내용만 봐도 너무 안타까운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대상별로 구분하면 가장 많은 분야가 이제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이렇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해서 그 취약계층 아동들, 뭐 이제 그 좀 어려운 지역에 사는 아동들이라든지 뭐 이런 대상들인데요. 사업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열악하면 기초법으로 수급자가 돼서 보조를 받으시잖아요. 의료급여도 받고. 근데 거기에는 뭐 어떻게 걸려서 안 되고 아주 재산이나 그 소득이 너무너무 적으신 분인데 조금 거의 그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월 1만 원 정도 내시면 진짜 이거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이런 분들이 그 재산이 1,000만 원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이에요. 몇백만 원 수준이고 이제 이런 분들한테 그 이제 의료 그 건강보험료를 매달 10,000원씩은 내는데 이게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것도 못 내실 수도 있고 이러니까 지역에서 이거를 좀 보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부가 이거는 다 깎아라. 없애라. 왜냐하면 돈이 조금이라도 너는 내야 되니까.
근데 이분들은 정말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열악하고 예. 재산도 뭐 소득도 거의 없는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의료 건강보험료 한 달에 10,000원 못 내가지고 못 내면 사각지대로 네, 그렇죠. 건강보험을 아예 이용을 못 하게 되니까 네. 병원도 못 가고 결국은 이거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심각한 부분이 이제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 분들이 계세요. 네. 이런 분들은 자기가 거동을 전혀 못하니까 그 목 아래 마비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활동 보조에 꼭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그동안 활동 보조가 충분히 없어가지고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집에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24시간의 약속까지 하셨는데. 이걸 약속 안 지키신 거죠.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중증장애인한테 제공하는 활동보조가 하루에 13시간이 최대 한도일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1시간은 그냥 집에 혼자 침대에 버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13시간만 도와주고 11시간은 나머지 11시간은 네가 죽든 말든 알아서 네가 그거는 해라. 전혀 활동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혼자 침대에 있다가 어떨 땐 떨어져서 다치시기도 하고 그때 불나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호흡기 빠져서 맞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정말 너무 슬픈 사례들이 많아가지고 지자체에서 이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지자체에 따라서는 조금씩 이제 시간을 더해서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더 활동 보조에 쓸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건 너무 잘한 거고 그렇죠. 너무 훌륭한 일인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활동보조인데 이것도 추가 지원하니까 이건 안 된다면서 이걸 깎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이거는 그러면서 근거를 들 수 있는 게 지역 간의 형평성 얘기를 듣는데 이 형평성이라는 거는 이제 그 지역 간의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형평이라는 게 이런 때 쓸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형평성, 다른 지역은 아는데 니네 지역만 해주니 너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역의 장애인은 24시간 못 받아가지고 밤에 불나면 돌아가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인데 왜 니네 지역은 추가적으로 활동보조를 더 해주냐. 그러니까 죽음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형평성을 주장을 하는 것인지 정말 너무 기가 막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정말 열받는데. 우리 민초ጥ랑님하고 허니아동이님께서 주소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2권 보낼 겁니다. 근데 우리 선만님께서 참여연대 팟캐스트에 저번에 김남희 변호사님 나오셔가지고 한상희 교수님하고 여러분 제가 참여연대 팟캐스트 우리 국민 라디오 이렇게 생방송도 진행하지만 제주는 없지만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이라고 요즘 조금 뜨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사실은 별로 안 떴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 참팟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얼마 전에 김남희 변호사님 나와가지고 지역복지 정비 방안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이제 저희는 뭐 안홍철 이야기도 하고 집회 이야기도 하는데 근데 그걸 올려주셨어요. 그 참여연대 팟캐스트 홍보도 해주시고 김남희 팀장님의 이 멋있는 저기 얼굴과 이름도 올려주셨거든요. 선만님한테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김남희 팀장님. 그 사무실에 보니까 제가 책 한 5권 있는 거 봤거든요. 그렇죠. 그 재고로 쌓아놓지 말고 이참에 좀 우리 국민TV 조합원 여러분께 선물 좀 드리고 대신 여러분들도 참여연대 팟캐스트도 좀 들어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우리 김남희 변호사님이 목숨 걸고 하고 있는 복지국가를 위한 활동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선마님 주소 남겨주세요. 이렇게 3분 오늘 지금 댓글 잘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제를 틀어서 몇 권 사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약간 이제 우리 조합원님들하고만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웃음이 나왔는데 중증 장애인들의 활동 보조인 서비스를 축소하게 되면 저번에 실제로 방금 우리 김남희 변호사님 이야기해 준 것처럼 불나갖고 돌아가신 분, 호흡기 빠져갖고 돌아가신 분, 제가 기억하는 사례만 서너 사례가 있어요. 중증 장애인들한테 활동 보조인이 없어서. 그래서 장애인계도 굉장히 분노하고 계속 촉구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도 있고 뭐 지역 아동센터 지원금도 깎아라는 거죠 지금. 노인복지 지원금도 자르고. 오늘 신문에는 보니까 뭐 100세 노인에게 주는 무슨 뭐 장수 그 상징 있잖아요. 뭐 금으로 된 뭐 반지인가 뭔가 지자체에서 주는 건 그것도 주지 말라고 했다는데요. 사실은 아니 도와주진 못할망정 무슨 이런 무도한 놈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노인분들한테 지자체에서 최소한의 일종의 존경과 건강을 기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분들은 노인을 무시하는 정권이에요. 이 박근혜 정권은. 그러게요. 노인분들이 더 이상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연금으로 사기치고, 네. 뭐 복지 기준선을 65세, 70세로 올린다고 하고, 네네. 노인 복지가 전 세계에서 꼴찌 국가인데. 네네. 김남일 팀장 계속 김남일 이 부분도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네. 우리나라 사실 노인 빈곤율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그 OECD 1위고 거의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수준인데요. 그 노인 빈곤율이 50% 가까이 돼요. 49점 몇 %인데 예. 이제 거의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난하신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노인분이 가난하시면 결국 그 책임이 다 가족들한테 전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청년층이나 장년층도 부모님 부양하느라고 굉장히 힘든데 그 지금 노인분들이 받고 있는 혜택이 지금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 국민연금도 없거나 뒤늦게 도입됐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기초연금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모든 노인분한테 20만 원 준다고 했다가 대규모 사기 사건이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소득하위 70%에 대해서 그것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긴 분은 깎아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0만 원 받고 있죠. 근데 20만 원 받아서 한 달 생활할 수 있을까요? 노인분들이?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제 그 어쩔 수 없어서 뭐 노인 일자리도 하고 뭐 자식들한테 용돈도 받고 이렇게 지내고 계시는데 이런 분이 또 80세, 85세가 되면 자식들도 노인이 돼요. 근데 자식분들도 용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런 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하니까 80세나 85세가 넘어간 분들한테 장수수당이라고 해서 그렇죠. 한 달에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지역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뭐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3만 원에서 5만 원. 그냥 진짜 생계 아주 작은 보탬이 되라고 정말 용돈 수준으로 이것도 뭐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죠.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는데 근데 지역 그렇게 줬더니 이제 이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게 기초연금 20만 원 받는데 니네 왜 또 줘?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좀 어이가 없는 게 정부가 20만 원, 그러니까 뭐 100만 원쯤 주면은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정도로 주면은 뭐 그럼 뭐 더 안 줘도 되지 이럴 수도 있는데 20만 원 꼴랑 20만 원 그것도 다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거 충분히 받고 있으니까 80대 넘어가면 주지 말라고 하는 그 참 이 정권이 정말 노인분들께서 계속 지지를 하시는 게 맞는 것인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인 선생님들 정말 호소드립니다. 저희들이 냉정하게 보기에 이 정권은 노인을 아주 기만하고 두 번 이렇게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노인 자살률도 높고 노인 복지도 꼴찌 나라인데 방금 김남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빈곤율이 50%가 되는 나라인데 계속 노인을 기만하고 있거든요. 여기 제가 기사 찾아왔습니다. 복지부가 반대해서 인천에서 100살 이제 노인분들한테 뭐 많이도 아니고 금반지 2돈 드렸다는데 이것을 없애라고 해서 없앴다고 하고요. 이미 출산 장려금 요즘 저출산 고령화에 그다음에 자살률이 1위고 출산율 꼴찌 나라에서 사실 아이를 뭐 장려금 좀 준다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소득층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장려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 애 낳아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산후조리원 성남시가 그러니까 거기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도 하겠다는데 이런 걸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말에 폭력 진압뿐만 아니라 이런 더 온 국민의 복지를 진압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되는데 마침 우리 민초뜨랑님께서 굉장히 좋은 비유를 해주셨어요. 제가 여기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초뜨랑님께서 복지는 없고 물대포만 있는 헬조선. 정말 지난 주말 상황과 결부돼서 딱 맞는 말씀이네요. 너무 그럴싸하고 여러분. 그다음에 이가경님께서 던일 담배 지금 담배를 판매하는 데에서 지금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굉장히 갑질을 하고 있다라고 제보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허니아 동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외산 담배뿐만 아니라 국산 담배 역시 영업사원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을살리기운동본부 그리고 경제민주화 네트워크에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선마님 참여연대 팟캐스트 올려서 저희가 어느 젊은 변호사의 고백 책 보내드릴 테니까 주소 올려주세요. 그리고 한 분 더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남일 변호사님. 윙스님 오늘 댓글도 제일 많이 남겨주셨고
그다음에 어느 젊은 변호사의 고백 책을 올려주신 분이거든요. 이분을 빼면 안 되죠. 그래서 네 분으로 오늘 이렇게 마감할까 합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따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더 큰 선물 보내드릴게요. 야 으라차차 2년 넘게 하면서 처음으로 2년 반 거의 이제 2년 반 됐거든요. 근데 2년 반에 처음으로 이렇게 경품은 아니고 마음의 작은 선물을 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예, 여러분 우리 김남희 변호사님하고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저께 지금 오늘 한겨레신문 보니까 요 지역복지도 지역복지지만 이게 연동되어 있으니까 어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네네. 보건의료 단체 협하고 오늘 한겨레신문 사회면 탑으로 기사 나와서 여쭤볼게요. 네네. 뭐 청년들이 전부 다 막 임상시험 마루타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네.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 행사 네. 성황리에 끝났다고 지금 제가 한겨레신문 기사 보여드릴게요. 네네. 여러분도 그 기사 한번 찾아서 올려주실래요, 여러분? 청년대학생 여러분 마루타가 돼갖고 임상시험에 알바를 하는데 그거 그러니까 그 약을 아프지도 않는데 그 약을 먹는 아르바이트랍니다.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생활비 등록금이 없어 마루타 알바조차 반기는 청년들이라는 기사거든요. 네네. 어제 한 요거 좀 이게 그러니까 복지나 민생이 엉망이니까 청년들이 이걸 해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위험한 아르바이트가 성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지금 생동성 실험이라고 해서 임상시험과 유사한 그런 약 실험이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아르바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좀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그 상황이 괜찮은 학생들이 그렇게 임상시험 아르바이트 할 이유는 없잖아요. 다들 너무 어렵고 돈이 필요한데 이게 좀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청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어제 토크쇼를 했어요. 그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우리 안진걸 처장님께서 사회를 보시고. 제가 사회를 봤었나요? 민망합니다. 네, 안진걸 처장님께서 아주 재미있게 사회를 잘 보시고 생동성 시험 알바를 실제로 경험했던 청년 대학생 한 분과 직장인 한 분이 출연을 하시고 함께 오시고 그리고 또 전문가 선생님으로 정영준 인도지 실천 의사협의회에서 인의협에 계신 정책국장으로 계시는 정영준 선생님께서 또 같이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임상시험이 실태가 어떻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잘 짚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그 사실 알고 계세요? 서울이 전 세계에서 임상시험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또 안 좋은 것도 1등 했군요. 네네, 또 1등을 했어요. 임상시험 1위 도시. 네, 1위 도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임상시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걸로 1등은 안 하고 아무튼 끔찍한 걸로 1등을 하는군요. 그래서 지하철을 보시면 임상시험 광고가 최근 몇 년 동안 부쩍 눈에 띈 거를 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임상시험이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을까 저희가 좀 궁금했는데 정부에서 보도자를 냈어요. 우리나라를 임상시험 허브로 키우겠다고. 정부에서 이제 보도자를 낸 거죠. 지난 8월에. 국민들이 임상시험 막 해라 이런 건데. 그렇죠. 근데 국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그런 우려는 전혀 없고 임상시험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우리나라에 국제적 제약회사를 유치하겠다라고 임상시험 관련 센터도 짓고 하겠다고 하면서 정부 보건복지부가 낸 보도자료의 내용에 보면 저소득층 난치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적극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임상시험을 대폭 늘린다. 네. 그런데 그 대상은 저소득층하고 난치성 질환자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소득층들 복지나 민생 안 도와줄 테니까 돈 없으면 임상시험 그냥 마루타 돼서 먹고 살아라.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건데 어쨌든 이제 굉장히 궁박한 상황에서 돈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시험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 좀 찾아봤더니 국회의원실에서 국정감사 때 좀 식약처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임상시험 과정에서 사망으로 이어지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부작용을 받은 건이 56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위험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위험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정부가 이렇게 임상시험 확대를 하라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청년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하는 건 이제 생동성 실험이 주된 거라서 이 생동성 실험은 이미 그 좀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 약과 유사한 그 복제약을 실험하는 거라서 조금 위험성은 적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이라는 건 언제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고 또 부작용이 몇 년 뒤에나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좀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청년들이 이제 생활비도 없고 정말 등록금도 너무 비싸고 알바하기는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런 생동성 알바에 굉장히 많이 몰리는 거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라고 해서 생동성 실험인데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생동감 넘치는 실험인지 알지만 진짜 안 아픈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가서 약을 먹어보고 이상이 없는지를 이렇게 검사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몸에 안 좋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뭐 좀 난이도가 높은 임상실험보다 사망이나 치명적인 위험이 덜하다고는 하지만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복지나 민생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을 이 헬조선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먹고 살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 기사가 우리 김남희 변호사님 그 이야기 해주자마자 허니아 동희님께서 한겨레 신문 기사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선마님께서 지하철 안에 광고 정말 많아요. 예, 저도 제가 5호선 타고 다니는데 선마님 5호선에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고혈압 관련 임상실험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광고를 해도 되는 건지 우리가 대북 광고도 규제하고 있는데 이 기사도 올려놨는데 주간경향 기사는 임상실험에 몰리는 흑수저 청년들 금수저가 아니에요. 흑수저 청년들 약 먹고 피만 뽑는 꿀알바로 알려져 30명 모집에 1000명 지원도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단가도 떨어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아주 신났다는 거예요. 한국이 아주 그냥 임상실험 규제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에서 그냥 아주 저렴하게 그냥 맘 놓고 이런 하는 문화로 가고 있다. 이장님께서는 굉장히 이제 주말 상황과 우리 이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임상실험 대표 사례는 캡사이신 물대포죠. 사람이 죽는지 안 죽는지 맞습니다. 그것도 캡사이신뿐만 아니라 파바라고 하는 국제적인 보건단체에서도 위험물질로 뽑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피부에 화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화상을 입었는데 우리 이제 선마님께서 임상실험 응시의 경쟁은 높다고 하네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우리 김남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생동성 실험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서 부작용이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거기도 부작용이 있고 난이도가 높은 임상시험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난 3년간 49명이 사망하고 56명, 그러니까 거기다 49명이다 7명은 생명이 이독한 지경, 그러니까 총 56명이 사망하거나 거의 이독한 그런 상황까지 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박근혜 정권이 복지를 늘려서 또는 의료를 공공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복지는 파괴하고 흑수저 청년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하고 저소득층들이 가라고 선동하고 심지어 그 다음에 규제는 다 완화해가지고 오히려 다국적 기업이나 의료 산업 상업기관들이 헐값으로 우리 국민들 몸을 이용해서 부도덕하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김남희 변호사님 보셔놓고 제가 먼저 흥분해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것도 사실 복지랑 다 관련이 있는 거죠. 김남희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죠. 이게 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안인데요. 그러니까 임상시험이라는 건 사실은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임상시험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약들이 이미 많이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줄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또 이게 만약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모르니까 많이 꺼려들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부에서 나서서 이 임상시험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이거는 이제 국민들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관련돼가지고 제가 구글 그 검색을 통해서 구글 검색 구글 여러분 검색을 통해서 혹시 지금 김남희 변호사 말씀드린 같이 검색도 해보십시오. 진짜 저도 잠깐 봤는데 아주 끔찍합니다. 네네 구글 검색을 통해서 그러니까 임상시험 한국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클리니컬 트라이얼 그 사우스 코리아 이걸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요. 클리니컬 트라이얼 실험이네 임상시험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로 검색을 해보면 한국이 얼마나 임상시험하기 좋은 나라인지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 이제 제약계에 일하는 사람들이 올린 글들이 막 나와요. 기업 관계자들이. 네, 그렇죠. 뭐 약학 포럼 뭐 이런
그런 그 웹사이트에서 한국 요즘 임상시험하기 너무 좋다. 왜 그러냐? 예. 정부가 막 인센티브를 주고 예. 막 뭔가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답변이 금방 오고 예. 그리고 환자들 유치하기가 쉽고 그 환자도 막 적극적으로 유치 안 해도 막 의사들이 자기 환자들 중에서 다 알아서 유치를 해주고 그리고 또 제가 읽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환자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예. 어느 나라에 비해서나. 그래서 환자들이 그리고 그 뭐라 그랬지? 글자를 읽는 비율도 높다.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말도 통한 전부 말과 영어나 이런 걸 기본적으로 잘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니까 아주 학습 능력은 대단한데. 네, 그렇죠. 학습력이 있으니까. 중간에 포기 안 한다 이거잖아요. 중간에 포기 안 하지. 성실하니까. 그러니까 성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돈이 중간에 필요해서 포기하면 돈을 못 받으니까. 다 못 받거나 일부만 받으니까 절박하니까. 네네네. 아주 다국적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한국이 너무 좋은 거죠. 저렴하게 아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웬만한 요즘 나라에서는 잘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이게 쉬우니까 야 한국으로 와라. 한국 임상시험하기 좋다. 막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임상시험을 통해서 뭔가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것도 체계가 우리나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무슨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 제약회사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엄청난 손해배상을 물도록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도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그 문제가 생겨도 보상해줘야 되는 금액도 그렇게 높지 않고 또 보통 그런 그 돈을 지급할 때 이제 소송 제기하지 말라는 그런 약속까지 받아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막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미 전 세계 제약 회사들이 생각하는 이제 좋은 그 타겟이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마루타가 되고 성노예가 되고 이제는 다국적 자본의 임상 실험의 마루타로 우리 국민들이 전락하고 있는데 그것은 순전히 헬조선의 잘못된 복지 정책이나 민생 대책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파발을 섞은 물대포로 직사를 해가지고 70대 노인을 정면으로 쓰러뜨리는. 근데 동영상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 우리 백남기 보성군 농민회장님뿐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정면으로 맞고 쓰러진 분이 최소 지금 벌러덩 이렇게 뒤로 확 넘어진 분이 최소 3분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이분들도 다 어떻게 됐는지 저도 궁금하고 혹시 소식 아시면 여러분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우리 김남희 변호사님 말씀할 때 아주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진짜로 이제 락에이지님께서 우리나라도 필리핀처럼 되는 건 시간 문제 같아요. 그 필리핀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데가 많이 한다는 거였죠. 옛날에 임상 실험을. 아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더 많이 그러니까 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더 많이 하고 도시내 옛날에 여러분 휴스턴이 제일 많이 했는데 서울이 제쳤습니다. 휴스턴이 이제 거기에 제약회사가 많이 휴스턴이 많이 했었대 예전에는. 서울이 제쳤다는 건 최근 통계로 나와 있고요. 수의당님께서도 한겨레신문 기사 봤는데 2020년까지 어쩐다고 끔찍하더군요. 그리고 거의의 꿈님께서 욕 나오네요. 맞습니다. 욕 나오네요, 진짜. 그러니까 아주 복지는 엉망으로 망치고 오늘까지 여러분 두 가지 제가 지금 굉장히 우리 김남일로 나오셔서 무려 1조 원이 넘는 지역에 꼭 필요한 복지 사업을 박근혜 정권이 못하게 하고 있다. 성남시의 청년매당 박원순의 청년 수당만이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노인, 장애인, 여성, 출산, 그 다음에 아동, 여기에 지원돼야 될, 일본군 성노예 피해, 우리 할머님들, 그 다음에 때로는 그 장수수당, 그 다음에 가난한 우리 노인분들이 추가로 드린 지원금, 이런 걸 다 깎아라고 한답니다. 이게 1조 원 규모고, 사업이 1,600개 정도로 하나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그냥 인간도 아닌 정권인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힘들어하는 청년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덴마크처럼 무상교육을 하고 생활비 150만원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임상시험에 무제한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분노가 크겠느냐. 이렇게 저도 오늘 같이 분노해보는데요. 김남희 변호사님,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우리 지금 계속 김남희 변호사님 생방송 중입니다. 우리 로펌에서 일하다가 가난한 NGO로 이렇게 상근하러 오신 김남희 변호사님 응원의 댓글, 격려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는 안 하셔도 돼요. 예, 저는 자주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 신의료기술도 또 간소화하고. 네네. 의료 민영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와서 통과시켜달라는 법이 노동
그 악법 5개 하고 네, 서비스 다 나머지는 의료 민영화 의료 관련 법이죠. 그거 네. 조금 그 흐름 참여연대에서도 요즘 적극 대응하니까 그 흐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아예 의료 민영화를 위해서 무슨 총대를 맨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네네. 저희의 추측은 이제 이게 재벌들이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 먹을 게 없으니까 더 이상의 이제 그 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타겟이 의료예요. 의료 사실은.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의료 관련된 산업을 규제를 완화를 하고 적극적으로 풀어서 이제 의료를 좀 상업화하고 시장화하겠다는 게 이게 박근혜 정권뿐만 아니라 이제 재벌들의 굉장히 강한 바람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제 그 정부에서 지금 주장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많아서 저도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든데 우선 하나는 이제 신의료 기술 규제를 완화를 했어요, 최근에. 또 딱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하네요. 뭔가 이것도 마루타인데 딱 보니까. 네, 그렇죠. 신의료 기술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좀 그 규제가 없어가지고 많이 문제가 됐다가 워낙 문제가들이 많으니까 새로운 기술들이 뭐 정말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은데 많이 쓰이고 그리고 신의료 기술이라는 것도 언제나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규제하기 위한 절차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제 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그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평가 절차도 일부 생략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먼저 시중에서 활용하게 하고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규제를 하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제 국민에 대한 보호를 아예 완전히 포기한 정권이네. 그렇죠. 네, 그냥 정상적인 정권 같으면 시민의 안전이 걱정이 되니까 철저히 안전성을 심사한 다음에 쓰게 하는 게 정상인데 이거는 먼저 시장에 풀어주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가서 심사를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하고 있고요. 이 정권은 이거 정말 퇴진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이거 국민을 완전히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신의료 기술 여러분도 뭐 딱 들어보면 감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로봇 시술이 생겼다든지 뭐 심장 수술하는데 무슨 카바 뭐 이런 거 여러분도 들어보셨잖아요. 뭐 건국대 어느 교수가 있는데. 새로운 약 같은 것도 근데 그것도 있어요. 보시면 몇 명이 막 죽고 그랬잖아요. 그 수술 과정에서. 그래서 뭐 은폐 논란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신의료 기술 같은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신해철 씨가 들어가셨던 위밴드 수술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도 것도 있고 뭐 자꾸 무슨 로봇으로 수술한다고 해서 돈만 엄청 들이는데 효과는 사실은 인간이 하는 거하고 거의 차이가 없고 인간이 하는 게 더 낫다는 분석도 많답니다.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근데 요것을 이제 간소화해서 누구나 그냥 이렇게 규제로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쉽게 시중에서 그 병원들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앵무새처럼 계속 통과시켜달라고. 무슨 서비스 문법?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인데 이 법은 그냥 이 법안을 보시면 의료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게 의료 민영화 법이냐라고 굉장히 좀 의아해 하시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을 전부 기재부 산하의 서비스 산업 발전위원회에서 다 이제 정권을 가지고 계획도 짜고 이행도 점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법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저희 주요 의료 민영화 관련된 그 의료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는 이제 보건복지위나 이런 데서 그나마 조금 이제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심사를 하면서 이건 의료민영화 법이니까 안 된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막혀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싫은 거죠, 이제는. 박근혜 정부가. 그래서 근데 서비스 산업의 정의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조업이랑 농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중에서 이제 그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나 유통은 뭐 이런데 이제 재벌 대기업들이 길을 틀어주는. 의료, 유통, 교육, 문화 모든 게 다 포함되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뭐 학교 앞에 호텔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규제를 막고 있지만. 근데 이제 뭐 관광 이런 것도 다 이제 그 기재부 산하로 가게 되면 이제 기재부는 무조건 이제 뭐랄까 경제가 우선이니까 사람보다 경제가 우선이니까 뭐 교육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제 그 의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의 건강이나 안전이나 공공성을 생각하진 않고 전부 경제 논리로 규제를 완화하게 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그런 법을 이게 좀 우리나라 뭐 청년일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 의료 민영화도 청년 일자리인 거죠? 의료 관련된 이런 의료
의료 민영화 법들 다 하라고 하면서 그 핑계가 청년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의료법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또 국제의료사업법인데 그걸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병원들이 그 해외에 가서 진출하고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병원들이 해외에 가서 병원을 지어서 진출하면 그 나라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지. 네, 그렇죠. 왜 우리나라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뭐 누가 그렇게 뭐 이렇게 중동에 가서 부모 가족 친구 다 버리고 중동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싶은 청년들이 또 얼마나 될 것이며. 근데 박근혜 대통령 우리 청년들 중동으로 다 다 가라는 거죠. 황당한 말을 해가지고 온 국민이 깜짝 놀라게 했었죠. 네. 그것이 청년 일자리 법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니까 정말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우리 김남희 팀장께서 또 의료 민영화 문제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허니아 동희님께서 김남희 변호사님이랑 안진걸님 배고프시겠다 해주셨는데 아침 점심도 안 먹고 김남희 변호사는 여기 오셨답니다. 그래서 많이 댓글 달아주십시오. 저는 중간에 희망연대 노조랑 무슨 기자회견 하다가 잠깐 먹었고요. 꼴통 IT님께서 그래서 이 정권이 묻지마 총기 나는 사람 뭐가 다르냐, 왜 살인정권이라도 하는지 정말 모르는 거냐 이렇게 해주셨고, 이재양 선생님께서 임상실험 참여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부작용 체험기를 으라차차에서 방송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건 참여연대에서도 이번에 임상시험 문제 토크쇼 2탄이나 으라차차에서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에마리오님께서 방송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달구지님, 안처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소보다 오늘 댓글 되게 많이 달아주셨는데 아마 김남희 변호사님 직접 스튜디오 오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남희는 그 다음에 지금 그럼 국회에서 이번에 우리가 의료민영 관련 법은 저지를 이제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이번 국회에 또 상정되는 법들 중에 막아야 되거나 통과를 촉구하는 법도 발표를 하셨던데, 지금 마침 국회 한참이니까 한번 이야기, 그 부분도 조금만 설명해 주실래요? 네네. 저희가 이제 의료민영화법들이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통과시켜야 될 좋은 법이 그렇게 지금 많이 올라와 있진 않은데, 좀 하나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 법이 올라와 있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라고 해서, 그 장기요양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좀 몇 년이 됐잖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제도긴 해요. 이제 치매 어르신이라든지 뭐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서비스를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요양 보험을 통해서 도와드리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거를 도입할 때 정부에서 자기들이 직접 뭐 이렇게 많이 관여를 하면은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예산 쓰기 싫으니까 이거를 전부 이제 민간업자들한테 굉장히 좀 시장에 쉽게 업체를 차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업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하는 역할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시설이라도 있는데 이건 시설도 없고 대부분 집에 가서 해드리거나 제가로 직접 가는 거니까 요양보호사 도와드리는 이제 돌보는 선생님들을 그냥 중간에 고용하고 수수료만 받고 이제 사실상 이제 이분들의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돌보질 않아서 굉장히 좀 이게 돌보는 분이나 이제 어르신들이나 다들 제대로 된 돌봄을 못 받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좀 개선하고 정부가 어느 정도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을 저희가 낸 건 아니고요. 이제 여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돕는 공공운수 노조라든지 이제 뭐 시민단체라든지 이렇게 같이 하는 그렇게 해서 법을 개정안을 냈는데요. 이게 국회가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법, 노장법 개정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노인이 되고 이제 우리도 다 노인분들 모시고 있잖아요. 그분들 또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이나 질병 있는 노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제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다름과 닮음님 출첵합니다. 감사하고, 여기 아주 중요한 특히 문정현 신부님 티세요 하면 우리 이번에 쓰러진 백남기 선생님이 이독한 상황이어서 오래 못 갈 수도 있다라고 다들 슬퍼하고 있답니다. 마지막까지 쾌유를 빌어보지만 그런 슬픈 상황이다. 근데 우리 다른가 닮은님께서 만약에 백남기 선생 잘못되면 박근혜와 강신명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우리 사회 모든 악의 근원은 박근혜이다.
박근혜 퇴출 없이는 우리 사회 정상 없다. 윙스님께서 찬동합니다 했는데 저도 정말 찬성해보고요. 꼴똥아이티님, 에벌리고님, 김남희 변호사님 힘내시래요. 에벌리고님이 또 댓글 주셨네요.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해야 됩니다. 김남희 팀장님, 오늘 너무 시간 짧았죠?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오는 걸로 할게요. 예, 여러분, 오늘도 생방송 열심히 진행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